큰일 났습니다. 유튜브가 망해갑니다. 제가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지금부터 10초간 우리 새로 온 PD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역대급으로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야 합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유튜브가 망해갑니다. 나만 망하느냐? 아니요. 우리 다 같이 망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Y스트릿의 현실, 거의 80만 구독자한테 우리의 속살을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10초간은 아니고 진짜 속살을 보여드립니다. 그 최초 공개입니다. 최초 공개. 그동안에 왜 뭐 수익 공개하는 유튜버들 많았잖아요. 근데 그 수익 공개하는 유튜버들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이제 뭐 79만, 80만인데 사이즈가 좀 있지 않을까? 안 궁금해? 우선은 Y스트릿의 구독자 현황을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8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건 다들 아실 거고, 요거는요 구독자 증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다행히 개설 이후에 2021년 4월 말에 만들었고 영상을 본격적으로 21년 5월부터 올렸는데 구독자가 그래도 감소한 적은 없어요. 적게는 이거는 이제 주당이거든요. 한 주당 적게는 몇백 명은 증가를 했고, 많을 때는요 10,000명 이상, 한 주 사이에 10,000명 이상 구독자가 증가하는 적도 꽤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도 노란 봉투법 영상 올려드렸을 때도 그 주에 구독자가 한 주에 48명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성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나쁘지 않죠? 네, 구독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유튜브에 찌는 조회수죠. 근데 지금 조회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거 코스피 아니지, 코스닥 아니죠. 지금의 조회수는 뭐다? 작년 말을 정점으로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침묵이 흐릅니까? 그렇다면 정상입니다. 조회수가 주당으로 잘 나올 때는 580만 뷰가 나왔어요. 거의 600만 뷰. 한 달에 한 2천만 뷰 이상을 뽑아내는데 최근에는 거의 뭐 한 100만 뷰 안팎으로 떨어졌습니다. 한 주당. 그러면 위기입니까? 위기가 아닙니까? 위기지. 그러면 이 위기의 이유를 찾아봐야겠죠. 왜 조회수가 안 나오느냐? 자, 1번, 이데오가 재미가 없다. 2번, 막 이상한 사람들만 인터뷰한다. 문제를 한번 체크해 봅시다.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이라는 게 사실은 중요해요. 그 영상을 내가 클릭해서 들어왔을 때 이거 쓰레기네, 재미없네 하고 나가는 비율과 얼마나 오랫동안 붙어 앉아서 Y스트릿 영상을 보시는지, 사실 그게 광고 수익하고도 직결되거든요. 되게 중요한 지표인데 평균 시청 지속 시간 어때요? 아까는 조회수는 막 이렇게 해서 떨어졌었죠, 연말 기준으로. 근데 지금은 어때요? 평균 지속 시청 시간은 유지가 되고 있어요. 나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평균 지속 시청 시간이 지금 최근에도 한 11분대가 나오고 있어요. 잘 나올 때는 7분 가기도 하고. 이 정도의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은요 엄청 긴 겁니다. 숏폼만 하고 막 5분짜리 올리고 막 짧은 코미디 영상 올리는 사람들은요 뭐 한 3분이나 나오나? 숏폼은 당연히 1분도 안 되는 거고 100%다 봐봐야 뭐 59초 1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엄청 잘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해서 지속 시청 시간으로 봤을 땐 절대 위기가 아니다. 자, 두 번째, 노출 클릭률입니다. 여러분이 유튜브 보실 때 피드에 막 뜨잖아요. 그 썸네일들이 그때 클릭하는 비율, 확률을 뜻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나쁘지 않게 평균 5% 이상은 나옵니다. 잘 나올 때는 6%대, 더 잘 나오면은 뭐 6.8% 이렇게 주간 평균으로도 잘 나옵니다. 안 나올 때도요 5%에서 약간 빠집니다. 4.2%? 이게 정말 안 나올 때예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빠졌던 조회수 대비 클릭률은 어때? 나쁘지 않아요. 뭐 썸네일 나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서는 문제는 찾지 못했어요. 평균 조회율도 한번 볼게요. 평균 조회율도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이건 일종의 시청률 같은 거라고 하는데 역시 어때요? 약간 내려오긴 했으나 조회수 아까 많이 떨어졌던 거에 비하면 어때요? 조회수만 많이 빠졌네. 이렇게 배가 아프지? 그렇습니다. 그래도 뭔가 가장 비슷한 지표를 찾은 게 바로 이겁니다. 노출수예요. 노출수. 작년 연말 여기쯤이었는데 트렌드로 보면은 좀 노출이 안 되는 추세죠. Y스트릿 영상을 클릭률도 나쁘지 않고 지속 시청 시간도 긴데 유튜브 알고리즘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빨리 기도 좀 하시고. 왜 그럴까? 왜 우리 영상을 노출을 안 해줄까를 우리는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다른 데이터들로 조금씩은 나타날 수는 있겠으나 왜 그럴까? 근데 사실 이 문제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주변에 지금 유튜버들 만나보잖아요. 교류도 하고 대형 기업에서 유튜브 관리하는 사람들 만나보면 다 힘들어 죽으려고 해. 왜? 조회수가 안 나와서, 조회수가 빠져서. 똑같은 걸 겪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표현을 해요. 갈수록 유튜브 채널이 많아지겠어요? 적어지겠어요? 많아지죠. 레드오션도 이런 레드오션이 없어요. 거의 블러드오션입니다. 빨간 바다가 아니라 이제 피가 철철 흐르는 바다예요.
블루오션은 더더욱이 이제는 아니고, 왜 그 젓가락 하나 꽂을 데 없다라는 표현 들어봤어요? 빽빽할 때, 정말 빡빡할 때 젓가락 하나 꽂을 데가 없어요. 근데 그 틈에 이제는 이쑤시개를 꽂고 있어. 그리고 대기업 당연히 하고, 금융사, 뭐 펀드 운용해서 증권사, 언론사 당연하고, 교수님들, 뭐 전문가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자기 유튜브를 해.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제 연예인 치고 유튜브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다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신문 같은 거나 이런 데 오프라인은 지면에 한계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온라인에도 뭐 한계가 없겠습니까? 공간의 한계가 있고 시간의 한계가 있고, 그 틈바구니에서 엄청난 경쟁을 해야 하는 건데, 이제 모든 유튜버들이, 모든 채널들이 그 경쟁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소수,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쟁이 치열할수록, 공급이 과잉될수록 초과 공급 너무나 많이 되니까. 주변에 혹시 유튜브 아예 안 보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죠. 1살짜리 애기들도 유튜브 틀어놓으면 계속 식당 가서 어디 떠들지도 않고 하면서 밥을 먹긴 먹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가는지. 그리고 80 넘으신 어르신들 유튜브 다 보시. 해서 이게 2024년 6월 기사인데 88%가 유튜브로 본다. 볼 사람 거의 다 본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뭐 한 90%는 더 넘었겠죠? 해서 이미 유튜브는 볼 사람은 다 보는데, 즉 수요는 늘어나지 않는데 공급이 계속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급 과잉이 될 때 주가는 빠지죠. 비슷한 겁니다. 이선엽 대표님도 누누이 말씀해 주시지만 공급 정말 잘 봐야 된다. 쇼티지일 때 조선주가 왜 계속 오릅니까? 변압기가 왜 계속 올랐습니까? 쇼티지니까. 공급할 수 있는 플레이어들이 제한적이니까. 그러면 유튜버는 공급이 제한적입니까? 아니에요. 개나 소나 다예요.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유튜브 당장 시작할 수 있어.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요, 넘버 오브 유튜브 비디오스, 유튜브에 있는 비디오의 수예요. 당연히 계속 늘죠. 쌓여가니까. 이게 24년 기준인데요, 25년 기준이면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까요? 아니요, 더 많아졌겠죠. 40억 개를 넘었다는 겁니다. 영상이 40억 개의 영상과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2020년만 하더라도 그 절반이었어. 그런데 얼마입니까? 4년 사이에 2배가 됐어. 4년 사이에 영상이 2배. 엄청난 증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20억 개의 영상과 경쟁을 하던 채널 초반하고 지금은 상황이 완전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 내에서만 경쟁을 합니까? 틱톡, 인스타, 릴스 이런 거 있고 막 쇼폼 영상들 엄청 많잖아요. 그런 데랑도 경쟁을 하고, 이제 유튜브는 유튜브 내에서 롱폼이랑 쇼폼이 또 경쟁을 합니다. 기존에는 롱폼 위주로 봤다면 이제는 쇼폼하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도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라는 거고, 저는 이제 전에 있던 직원들한테도 그렇고 이제 우리 신입 직원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해주는데, 우리의 경쟁 상대는 누굽니까? 3프로TV예요? 슈카월드? 전인구경제연구소? 김작가TV? 우리의 경쟁 상대는요, 갓경규 채널, 한가인TV, 이수지TV 이런 데, 심지어 유재석까지도 유튜브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전문가, 우리가 팔란티어 콘텐츠를 다뤘지만 팔란티어 전문가가 하는 유튜브 채널, 그리고 거버넌스 개선 운동 많이 하지만 거버넌스 관련 교수님이 하시는 채널, 주식 관련, 해외 주식 관련, 산업별로, IT, 2차 전지 등등, 그 사람들과 우리는 다 경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도체 관련 영상을 올리면 반도체 전문가 채널이랑 경쟁. 이해 가십니까? 팔란티어 영상을 올리면 팔란티어 전문가랑 경쟁. 경쟁을 피할 수 없다라는 숙명과도 같은 거예요.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경규 씨가 자기 채널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연예인 걱정 말아라. 나는 조회수만 원한다. 거의 뭐 힘든 연예인도 살려내는 거는 조회수와 구독이다. 공황장애에는 구독이 최고다. 괜찮습니다. 저 바라는 건 오직 조회수입니다. 그리고 이경규 씨가 그런 이야기도 했다고 해요. 예전에 제가 예능에서 봤는데 어떤 후배 연예인이 경규 선배님 요즘 좀 고민이 있으세요? 어떤 게 지금 가장 큰 고민이세요? 그러니까 조회수. 이런 대단한 연예인 분도 조회수가 인생 최고의 고민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과 우리는 같이 또 경쟁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 침착맨 있지 않습니까? 침착맨의 고민도 이거예요. 자꾸 유튜브에 연예인들이 들어온다.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꾸 대기업들이 진출을 한다는 거예요. 골목 상권에. 물론 이분은 골목 상권의 골목 대장인데 이분조차도 힘들어하는 게 연예인들의 유입이라는. 그리고 또 연예인들은 유튜브의 주요 핵심 콘텐츠가 뭡니까? 물론 나름대로 잘 뭐 이렇게 콘텐츠를 기획을 하시겠습니다만 결국 그 소재가 떨어지면 뭐 하는지 알아요? 자기 집 공개, 명품백 자랑. 제가 한때는요 명품에 빠졌는데요 지금은 안 그래요 하면서 명품백 30개 꺼내놓고 명품 구두 자랑하고 있어. 그게 콘텐츠예요. 오죽할 게 없으면. 돈 자랑이죠.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들이 돈 꺼내놓고 자기 계좌 뭐 자랑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느낌? 그걸 어떻게 이겨? 최근에 또 본 것 중에 하나가 박한별 씨라고 있습니다. 유튜브 수익 영원이다. 뭐 영원히가 아니라 영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연예인들도 거의 뭐 프로덕션을 껴서 이렇게 유튜브를 해요. 근데 언니 유튜브 수익 있어요? 응, 영원. 특히 이제 연예인분들은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죠. 어느 정도 막 퀄리티를 내야 돼. 촬영팀 엄청 편집에도 공들이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제작비가 높아요. 그러니까 기업 광고 협찬이 붙지 않으면 적자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조회수가 한 30만, 40만 나와도 전문용어로 또이또이.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유튜브
하겠다라는 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Welcome to the hell. 지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가 왜 지옥인 줄 알아요? 멈출 수가 없어. 내가 쉬고 싶을 때 쉴 수가 없어요. 제조업 공장이라고 한번 칩시다. 공장 생산 라인 잠깐 멈추고 일주일 동안 직원들 다 휴가 갔다 오고 다시 공장 돌리면 되죠. 아니면은 일주일치를 그 전주에 바짝 더 생산을 해놓을 수도 있는 거고, 공장에 재고가 많으면 좀 공장을 일부러 셧다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유튜브는 어때요? 영상을 꾸준히 안 올리면 누가 엄벌에 처하게 하신다? 구글 신께서, 구글 알고리즘 신께서 이놈 게을러졌구나, 너는 저기 나락으로 떨어지거라. 그래서 예전에 어떤 채널이 채널 리빌딩 한다고 2달 동안 영상 안 올렸었는데 나락간 적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하루에 그 채널이 영상을 10개씩 올리고 있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쉴 수가 없습니다. 다람쥐 쳇바퀴처럼 올라간 건 나지만 내려올 수는 없어. 한번 내려오면 그 쳇바퀴는 끝이 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10월에 연휴 왜 이렇게 긴 거야? 아우, 나 정말 그거 어떡하냐. 이거 큰일 났습니다. PD분들 10월 그 연휴 거를 지금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콘텐츠 산업은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아, 이거 뭐 이렇게 걸리적거려 이런 걸 자꾸 누가 이걸 팔라고 그냥 사지도 않는 거. 화난 거 아닙니다. 주변에서 이런 광고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도 유튜버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수익화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강의 많죠. 막 수십만 원씩 팝니다. 그러니까 수십만 원, 수백만 원씩 받는 강의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그 100만 원짜리 강의 들으면 유튜버 될 수 있고 수익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을 가지세요. 지금 우리 그런 강의 시작하려고 하는 건가? 이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튜버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당신도 수익화는 가능합니다. 얼마냐가 중요한 거죠. 한 달에 500만 원씩 쓰면서 50만 원 버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말 돼. 근데 지금이라도 뛰어들어서 수많은 영상과 수많은 유튜버들과 경쟁을 해서 이제 수익화를 할 수 있다? 2025년에 한 3, 4년 전이면 어떻게 좀 할 수 있었다 쳐. 지금은 아니라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당신도 유튜버가 될 수 있습니다. 수익화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의 파리 하시는 분들 보면 어떤 생각 드는지 알아요? 메시의 축구 교실. 막 드리블 막 하면서 야, 이게 어려워? 라리가도 씹어먹고 미국 가서도 막 씹어먹고 하는데 야, 공 차는 게 이게 어려워? 너희들 할 수 있다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 채널 했다가 다른 채널을 해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이 채널 했다가 매각을 하고 다른 채널을 해도 금방 성장을 해요. 왜? 그 바닥에 메시 호날두니까. 근데 그 메시 호날두한테 축구 배워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진출할 수 있습니다. 혹은 뭐 야구 좀 가르쳐도 당신도 메이저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는 아니지. 근데 동네 야구에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동네 조기 축구 가셔서는 좀 그래도 볼 차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난 인정. 그 정도까지다. 그래서 이거는 왜 현우진, 정승재 이런 스타 강사가 나한테 강의 들으면 당신도 스타 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미 너무 늦어도 너무 늦었다. 그리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유튜브 바닥에 1차, 2차, 3차 쇼크가 있었거든요. 어떤 특정 사건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2020년 전으로 팬데믹도 있었고 사람들이 밖에 많이 못 나가다 보니까 유튜브 엄청 봤죠. 그러면서 신생 유튜버들이 많이 이때 참전을 했습니다. 방송 장비 사고, DSR 사고, 녹음기 사고, 나도 유튜브 해봐야지 라고 하다가, 그리고 바로 그 이듬해에 중고나라의 매물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아, 못하겠다, 힘들어 죽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탈락했던 현상이었고, 그 다음이 2022년에서 23년으로 넘어갈 때입니다. 이때 대형 채널들이죠. 100만이 넘어가는 대형 채널들의 광고 수익이 적게는 반토막, 많게는 4분의 1토막 났어요. 요 팬데믹 때에 비해서 불과 1, 2년 사이에. 왜? 이때는 다 집에 있어서 밖에도 못 나가고 다 유튜브만 봤는데 이제 바깥 활동이 가능해지니까 사람들이 유튜브 시청을 줄였던 거죠. 그리고 유튜버들의 공급은 또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러면서 엄청난 제작비를 투입을 해서 유튜브를 제작을 했던 데들은 구조조정에 나섰습니다. 특정 회사 구조조정 협박 현황, 나가라고 한다. 안 나가면은 임금을 깎고 뭐 어디로 보낸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미디어 전문 기업들도 저때 엄청나게 구조조정을 했었죠. 그 다음 3차는 언제입니까? 제가 봤을 때 현재입니다. 2024년, 2025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저도 나름 짱구 좀 굴리고 있는데 깜깜하다. 핑팀을 열심히 팔아? 이런 거 이제 막 팔아갖고 도와주십시오. 맞아요. 이것도 되게 이제 하나의 그 대안이기는 한데, 일단 중요한 건 뭐다? 버티기. 그 수십억 개의 영상과 어쩔 수 없이 경쟁을 해야 되고, 수많은 채널들과 수많은 전문가 채널들과 대기업 채널들과 경쟁을 피할 수는 없어. 문 닫을 수는 없잖아. 우린 이걸로 이제 업으로 삼았는데. 그래서 일단은 버티기밖에 없다. 그리고 현상이라도 유지하려는 노력. 다시 2년 전, 1년 전처럼 성장률을 다시 치고 올라갈 수는 없겠으나 현상 유지라도 하는 게 사실은 성장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해서 우리도 작년까지는 채널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특히 이제 수익 측면에서 보면, 지금도 이제 구독자 수는 늘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까지는 다른 채널들이 힘들다라고 했을 때 저는 좀 체감을 못했었어요. 수익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거를 가장 늦게, 가장 마지막에 느끼고 있는, 이미 다른 대형 채널들은 막 IPO 무산되고 상장 실패하고 막 성장 꺾이고 3분의 1토막 나고 4분의 1토막 나고 했었는데, 우리는 이제 그 몇 분의 1토막 급격
급격하게. 그래서 사실은 뭐든지 양극화되는 세상이잖아요. 주가도 그렇고 아파트 가격도 그렇고 뭐 자산가치 너무나 분명하고 유튜브도 이제 양극화가 심하게 될 겁니다. 양질의 콘텐츠를 보유한 혹은 지속할 수 있는 채널과 그리고 또 하나 영향력이 높은 인플루언서 채널들.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누가 있겠습니까? 좋아하는 인플루언서 누구예요? 슈카월드? 그런 사람도 있어? 또 좋아하는 유튜버 누구 있습니까? 이수지, 다니엘은 누구 좋아해요? 햄지, 그 먹방 또 누구 좋아해요? 쯔양 또 누구 좋아하세요? YST. 아무튼 그런 인플루언서들을 내가 어느 날 안 좋아하게 될까요? 그럴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가 올리는 영상은 그 사람의 집 자랑이건 가방 자랑이건 친구 자랑이건 노래 자랑이건 밥을 먹건 여행을 가건 다 본다는 거예요. 충성도에 따라서. 근데 물론 이 인플루언서들이 한순간 사고를 친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곱하기 0,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콘텐츠를 만드는 그 채널들은 오히려 꾸준히 지속 가능할 수는 있겠죠. 다만 단기간에 폭발력이나 충성도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Y스트릿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좀 알려주십시오. 인플루언서 채널입니까? 콘텐츠 채널입니까? Y스트릿은. 우리 최근에 입사한 친구들 Y스트릿 몰랐잖아, 오기 전까지. 그러면 쓰레기네. 제이슨이 보기에는 우리는 어디입니까? 콘텐츠예요? 난 인플루언서가 아니라는 거지? 저는 아직 인플루언서가 아닙니다. 왜 그런 얘기 있어요. 유명해져라, 네가 똥을 싸도 박수를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명해진다라는 건 사실은 이 2025년 21세기 SNS 영향력 세상에서는 나쁜 건 아니에요. 뭘 해도 사람들이 봐주니까. 그러니까 내가 영향력 1도 없고 유명세 1도 없는 상태에서 이걸 떠들어 제끼는 거랑, 그래도 80만 구독자 정도 돼서 떠들어 제끼는 거랑, 또 KBS 공영방송 진행자가 되어서 떠들어 제끼는 거랑 다른 거예요. 사람들한테 와닿는 거는. 그래서 저는 내가 인플루언서인가 아닌가, 공인인가 아닌가. 이제 공영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또 공인일 수는 있는데 되게 헷갈려요. 나는 뭘까? 정체성. 그렇습니다. 뭐 아무튼 그거는 이제 좀 시덥지 않은 얘기고. 근데 저는 한때 그런 착각을 했었어요. 인플루언서 하면 참 좋겠다. 아무거나 해도 되니까. 집 자랑만 해도 되고, 힘 자랑만 해도 되고, 운동하는 거 영상 올리고 막 러닝하는 거 찍어서 올려도 사람들이 다 봐주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연예인들도요, 고민이 엄청 많은 거예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조회수 고민도 그렇고, 이번 콘텐츠를 뭘 찍을까? 결국에는요, 콘텐츠가 없잖아요. 콘텐츠가 없으면 이 인플루언서 영상도 오래 못 갑니다. 예뻐서 잘생겨서 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물론 뭐 차은우 유튜브는 계속 보고만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거기는 24시간 잠자는, 왜 예쁜 유튜버들 잠자는 거 보는 막 이런 것도 있잖아. 잘생긴 유튜버들 뭐 도서관에서 카메라 켜놓고 공부만 한다며, 몇 시간 동안. 근데 그걸 계속 본다며. 그게 찐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콘텐츠가 없어도 돼. 근데 그런 특출난 몇몇, 신이 내려주신 외모 아니고서는 결국에는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 인플루언서 역시도 어떤 특정 기술, 산업, 뭐에 대해서 알든 간에, 그래서 이 인플루언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즉 콘텐츠가 있어야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다 라는 결론에 저는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Y스트릿은 끝까지 여러 가지 콘텐츠를 잘 발굴해서 선택을 받아야 돼요. 이해가시죠? 거의 뭐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느낌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이걸 준비한 겁니다, 사실은. 야, 이거 근데 되게 너무 길게 했는데? 이거 YG 부스터 얘기도 안 했는데? 이게 YG 부스터를 위한 빌드업이었어.